이 기름이라는 게 그냥 놔두면은 증발가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증발가스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 규제 적용 대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증발하지 않게 활성탄으로 흡착해 놓습니다. 이 캐니스터가. 그럼 나중에 수소연료 전기차로 나아가게 되면 캐니스터는 쓸모없는 거 아니냐? 지금 원전을 쓸 수가 있다 없다? 현실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단계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화석연료를 어느 정도는 쓰는 단계에서의 시장 확장성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현재 국내 독점 기업이고요. 글로벌로도 4위, 그리고 글로벌 4등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 4-5곳 정도가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현재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8,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 구독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과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좋아요랑 응원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인생 주식이 될 수 있을 만한 알짜 종목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주말에 이제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세경하이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 지금 개장하면서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죠. 요럴 때 이제 조정 주는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집을 쭉 잘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종목 투자를 진행할 때 아주 초단타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두고 볼 만한 종목들 위주로 알짜 종목들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급하게 여러분들 접근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매달 조금씩 사모아 간다는 관점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인생 주식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나 이제 세경하이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도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QRT라든지 이런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많이 담지를 못했는데 좀 빠르게 수익이 나는 장점이 있고, 이제 오히려 세경하이테크나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 빠르게 급등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조정 국면을 보여줄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조정 구간을 주기 때문에 기노브로 여러분들이 물량을 많이 담아서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세적인 부분을 계속 살펴보면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지 계속 주의 깊게 보면서 투자를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역시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인생 주식 준비해 왔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오늘 준비해온 종목 바로 코리아 FT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쭉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한 7,500원 정도 주가에서 한 1,4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졌다가 얼마 안 됐죠. 23년 초 이때만 하더라도 2,000원, 2,500원에서 3,000원 요 정도 주가를 왔다 갔다 하던 종목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0원 초반이었죠. 그래서 요런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정도 난 종목들 지금 현재 주가도 한 4,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나올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작년 중순 정도에 달성했던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이때 이제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4,000원 가격대였죠.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서 지지 받쳐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한번 박스권을 그리다가 슈팅을 보여주고 눌림목을 주고 있죠.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일봉상 21선하고 이제 만나면서 터치를 하고 재반등을 보여주는 N자형 파동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얘도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이때 달성했던 박스권 상단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이제 N자형으로 올라갈 거라고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고려해 보시기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매출적인 부분, 제가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우상향으로 계속 커가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대략 4천억이 좀 안 되는 수준으로 18년도 매출액이 나왔었는데 4,400억 정도
정도, 그리고 4천억으로 잠깐 줄었다가 4,650억으로 21년도 다시 한번 이제 또 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22년도 5,600억, 작년은 6,500억 정도 매출이 예상이 돼요.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도 한 300억, 뭐 순이익도 한 200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뭐 한 200억 언저리는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이제 간다라고 하면 점점 우상향 패턴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부채 비율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거의 한 200% 정도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부채 비율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40% 정도까지 부채 비율이 낮아졌고,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부채 비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 100% 초반대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6% 정도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ROE가 이제 뭐 잘 나올 때, 이때 이제 한 1, 2분기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ROE가 거의 30%, 뭐 20% 요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연평균으로 따지면 뭐 10%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PER은 뭐 10배 이하로 7배 정도 수준, 뭐 이제 연말 이제 23년 연말 이제 여기 PER이 나와 보면 알겠지만 더 낮아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돼요.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초반대이기 때문에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뭐 200억 정도 나오면 거의 한 5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PBR도 지금 0.53 정도 수준에서 1.0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뭐 1,000억 초반이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뭐 중소형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좀 소형주에 좀 가까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단으로 이제 포텐셜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들의 이제 수급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 지금 상승 흐름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들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네. 왜 이렇게 들어오고 있을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낙폭이 떨어지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구나.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영업이익과 순이익까지 우상향을 해주고 있구나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본 총계뿐만 아니라 이익적인 부분이나 이제 이익률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무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낮아져 있는 지금 자리에서 다시금 정고점을 향해서 우상향할지,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미래의 이제 성장성을 우리가 꼭 봐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부가 친환경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차, 더불어서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전기차라든지 이런 친환경차에 대한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읽어봐야 되겠죠. 일단 친환경차에 대한 최근에 이제 이슈를 하나를 꼽자면 테슬라의 주가 폭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몇백 조가 지금 공중분해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많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업체들도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유명한 배터리 업체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보자면 뭐 에코프로라든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뭐 수직 낙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뭐 돈이야 많이 벌고 있고 성장도 빠른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 기준 순이익을 기반으로 따졌을 때 대략적으로 PER이 18배 정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ROE도 뭐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다 이해는 하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게 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50만 원대 기준으로 에코프로가 18배인데 이게 뭐 150만 원 기준으로는 몇 배였겠어요?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5년 10년을 놓고 보면은 이제 괜찮아질지도 모르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뭐 10만 원도 안 하던 종목, 더불어서 뭐 4, 5만 원 하던 종목, 10만 원에서 4, 5만 원 왔다 갔다 하던 종목이 15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1년 만에,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조정 플러스 조금 이제 자기 가치로 좀 수렴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또 뭐 150만 원을 뚫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 성장 속도보다도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뭐 애초에 이 주식이라는 게 원래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반토막 났고,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보셔도 뭐 고점 대비해서 쭉 수직 낙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뭐 반토막 나고 있죠.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단 우리가 원래 내연기관차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고, 다 단계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쓰다가 갑자기 그냥 전기차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차로 가는, 여기까지 가는 그 과정에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에서는 아직까지는 배터리라든지 모터 발전기 비중이 작아요. 그래서 엔진과 모터를 조합한 건데, 아직까지 에너지원이 화석연료랑 전지를 둘 다 씁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엔진이랑 모터를 둘 다 사용하는 구조의 자동차가 하이브리드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다시 말해서 화석연료를 더 많이 쓰고, 이 배터리나 모터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으로만 쓰입니다. 배터리 용량도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게 되면 엔진, 내연기관이랑 모터 둘 다 쓰고 화석연료랑 그 다음에 전지 둘 다 쓰는 건 맞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나 모터보다도 이제 그 화석연료를 더 많이 썼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면 둘 다 쓰는 건 맞지만 모터라든지 전지, 2차 전지의 에너지 비중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실질적으로 보조수단이라기보다는 2차 동력원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충전도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이브리드 단계에서는 충전을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충전까지 해줘야 돼요. 단거리는 전기로 쓰고 장거리 주행할 때는 이제 내연기관 엔진을 사용하는 거죠. 화석연료를 통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전기차로 가게 되면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전기 에너지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해지고, 배터리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 기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충전 인프라가 그렇게 제대로 갖춰져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를 비롯한 이런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방향성은 조금 이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도 맞고 장기적으로 이 방향성은 맞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완전 전기차로 넘어가기에는 아직 많이 이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뭐다? 현실적으로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완전 친환경으로 가면 좋겠죠. 과거에도 뭐 태양광을 써가지고 뭐 연료를 돌려가지고 원전도 쓰지 말자 이랬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되냐 이거예요. 원전을 안 쓰고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일단 원전을 쓰다가, 원자력을 쓰다가 그 다음에 기술력이 더 발전하면 그때 완전 친환경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기술력이 안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단계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더 나아가면 전기차로 가겠죠. 그 다음에 전기차에서 더 발전돼서 최종 단계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수소연료 전지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지를 쓰는 게 아니라 연료 전지를 쓰기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모터를 쓰고, 수소연료 전지차도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연료 전지차, 더 나아가서 수소연료 전지차로 나아가는 게 가장 최종 단계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터를 사용하지만 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에서는 화석연료가 아니라 배터리만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수소연료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오히려 이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연료전지가 핵심으로 이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나중에 최종 단계로 갔을 때 우리가 현대차가 지금 수소연료 전지차 분야에 있어서, 수소차 분야에 있어서 강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테슬라의 시대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현대차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말 제 우스갯소리로 수소 같은 남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수소차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장기적 전망을 굉장히 좋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수소차가 정말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 방향성은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이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요가 높은 상품을 이제 사용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코리아 FT에서 판매하고 있는 캐니스터입니다.
이 캐니스터라는 게 사실 지금 내연기관차를 우리가 이제 ICE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이브리드나 이런 건 이제 다 친환경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제 화석연료만으로 가는 자동차를 ICE라고 그래요. 내연기관차. 근데 이 IC에서도 쓰이고 하이브리드에서도 쓰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도 쓰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 화석연료를 쓰는 데에서 다 쓰여요. IC는 화석연료만으로 가는 자동차고 하이브리드는 화석연료를 주로 하고 전지가 조금 보조적인 수단, 비중이 작은 상태로 가는 게 하이브리드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화석연료가 비중이 작아지고 전지랑 모터의 비중이 높아진, 어쨌든 화석연료를 다 쓰죠. 이 세 개 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가 쓰이는 자동차에서 필요한 게 저 캐니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전기차나 이제 수소연료 전기차로 나아가게 되면 캐니스터는 쓸모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우려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말은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원전을 쓸 수가 있다 없다? 현실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단계로는 아직 우리가 가기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태양광만으로 갈 수 없듯이, 완전 친환경으로 갈 수 없듯이 화석연료를 어느 정도는 쓰는 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단계에서의 시장 확장성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수혜를 받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하는 게 바로 코리아 FT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규제는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데 기술력은 완전 친환경, 다시 말해서 완전 전기차 시장으로 나아가기는 BEV라든지 아니면 수소연료 전지차로 가기에는 기술력이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중간 단계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어쨌든 이제 내연기관을 통해서 이제 가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쓰기는 해야 되는데 친환경 규제는 점점 더 세지고 있다.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바로 이 캐니스터예요. 카본 캐니스터로 이제 좀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캐니스터라는 제품이에요. 코리아 FT에서 판매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뭘 하는 제품이냐면 제가 좀 설명을 써놨는데, 이게 자동차 연료 탱크 안에서 발생하는 이 가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연기관, 뭐 석유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자동차를 굴릴 때 기름 넣으러 갔을 때 기름을 이제 충전을 하죠. 여러분들 주유소 가가지고. 근데 자동차 안에 연료 탱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를 그냥 빨리빨리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일반 내연기관 차면은 바로바로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기름을 쓰면서 석유를 쓰면서 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발을 안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기름이라는 게, 석유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놔두면은 증발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 안에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증발가스가 나와요. 근데 이 증발가스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규제 적용 대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증발하지 않게 활성탄으로 흡착해 놓습니다. 이 캐니스터가. 그래서 이거를 흡착해 놨다가 엔진으로 환원시켜서 태워가지고 연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 부품입니다. 그냥 놔두면 이게 그 증발가스가 되면서 이게 환경규제에 다 이산화탄소 배출한다고 하면서 규제를 먹는데, 이거를 증발하지 않게 활성탄으로 흡착해서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엔진으로 환원시켜서 연소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기존 내연기관차에서는 증발할 때까지 놔두질 않잖아요. 바로바로 이제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연소시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로 나아가게 되면 완전 전기차가 아닌 이상,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 전기차면 애초에 이제 석유나 휘발유 뭐 이런 걸 안 쓰잖아요. 디젤이든 이런 거를, 기름을 안 쓰잖아요. 애초에 아예 안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단계에서는 모터나 전지랑 그 다음에 석유를 같이 쓰기 때문에, 내연기관 연료, 화석연료를 같이 쓰기 때문에 이 화석연료가 사실 그냥 완전 내연기관보다 덜 쓰다 보니 안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증발가스가 발생해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제 잡아줘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서 이제 수혜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인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국내 독점 기업이고요. 글로벌로도 4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현재 9%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로 따져도 4등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4등이라고 하지만 코리아 FT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4-5곳 정도가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코리아 FT를 포함한 4개에서 5개 기업 말고는 이 캐니스터 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2012년 대비해서 지금 가격 자체도 5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애초에 만드는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캐니스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연기관차에도 쓰이는데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도 이 친환경 자동차에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간 단계의 자동차들 PHEV라든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에 쓰이는 매출 비중이 올라가는 게 수익성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단가가 더 높거든요. 이 단가가 5배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하이브리드향 매출이 13% 정도였는데 올해 20% 이상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현재 단가가 훨씬 더 높은 제품이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캐니스터 대비해서 코리아 FT의 이 하이브리드향 부품 단가가 HEV용이 1.4배에서 1.5배 정도 단가가 더 비싸고요. PHEV용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용은 2.6배에서 3배 정도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근데 이 매출 비중이 지금 13%에서 20% 이상으로 지금 성장 전망이에요. 더 높아지겠죠. 심지어 이제 코리아 FT에서 만든 카본 캐니스터 같은 이 친환경 하이브리드향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초로 또 개발하면서 유일한 이제 또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점유율도 지금이야 9%지만 훨씬 더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의 2022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한 85에서 90% 정도가 잡혔었는데 올해 24년으로 넘어오면서 80% 아래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매출이 줄어서 좋다라기보다는 매출 비중입니다. 이거 제가 비중을 안 적었네요. 매출 비중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유는 글로벌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환경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점점 코리아 FT뿐만 아니라 이런 친환경 캐니스터, 하이브리드향 캐니스터 수요가 올라가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원래는 현대나 기아차 매출 비중이 압도적이었는데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도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매출 비중이 떨어진 겁니다. 이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사실 이제 해외 글로벌 고객사양 매출이 높아지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쪽에서 매출이나 수익성이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이런 쪽이 실제로 지금 훨씬 더 장사를 했을 때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남는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HEV용 캐니스터 단가도 뭐 거의 50%가량 높고 하이브리드용 캐니스터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된다라는 거, 마진이 많이 남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매출 비중을 보시더라도 지금 캐니스터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의장 부품도 많이 이제 매출 비중을 잡고 있는데 요거는 내구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장 부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쪽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캐니스터 매출에서 친환경 차량에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23년 1분기 기준으로 18%니까 올해 24년도에는 이제 20% 넘어갈 걸로 전망이 돼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제 매출 비중 뭐 30% 넘어가고 그러면 마진도 훨씬 많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의 제품별 비중을 보시게 되면 캐니스터가 점점 더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의장은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매출 비중 자체가 이제 의장 쪽이 많았었는데 필러넥도 그렇고 의장 쪽이 줄어들고 있어요. 얘네가 안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캐니스터가 지금 굉장히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면서 비중을 차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러넥과 의장이 안 좋아서 매출 비중이 떨어졌다기보단 캐니스터가 많이 성장해서 그렇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이 LCA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LCA가 뭐냐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생애 전주기 평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자동차를 만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립하고 폐차하고 재활용하고 부품 윤활유라든지 그 다음에 웰투힐이라고 해서 동력원을 생산하는 그 부분까지 주행을 할 때까지 전 분야에 있어 자동차를 만드는 것부터 자동차를
주행하는 것까지 이런 생애 전주기로 따졌을 때 모든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가하고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예전에는 뭐 자동차를 이제 끌고 다닐 때 이산화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는지, 내연기관을 통해서 얼마나 유해가스를 배출하는지 이걸 봤는데, 이제는 자동차를 이제 운행하면서 나오는 배출량뿐만 아니라 만들면서, 그리고 폐차하면서, 재활용하면서, 조립하면서, 제조부터 폐차까지 나오는 그런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유해가스도 다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애 전주기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은 훨씬 더 까다로운 환경 규제를 먹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클 사이클이 지금 자동차 생산 폐기 및 재활용, 웰 투 휠이 연료 생산에서 주행 시 배출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들면서 폐차하는 거, 그 다음에 운행하면서 나오는 배출량,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LC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도입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평가하고 규제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점점 강화하기 시작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PH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캐니스터의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애초에 완전히 그냥 BEV, 전기차 배터리로만 가는 BEV 차량으로 가게 되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수요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BEV 같은 경우에는 충전 이슈라든지 화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거는 아직은 좀 멀었다.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지금 좀 우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에서도 지금 생산량을 BEV 쪽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을 지금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생산량 성장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쓰이는 내연기관을 비롯해서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카본 캐니스터, 친환경 캐니스터가 굉장히 수요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성장을 보여주는 이 코리아 FT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올릴 만한 종목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막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추세를 올리고 있는 단계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바닥을 딛고 저점을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점을 들어올리고 같은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큰 틀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돌파하는 시점부터가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 실적적인 부분 역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놓고 봤을 때 코리아 FT의 추세적인 상승이 굉장히 부각이 될 거고, 테슬라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소연료 전지차나 전기차로 가는 이 단계 안에서 여기로 가는 걸 추구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 멀었기 때문에 환경 규제를 감안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각계 완성차 업체들이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중간 단계로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말씀드렸던 캐니스터, 그걸 만드는 코리아 FT가 전 세계적인 입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해드린 코리아 FT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알람 버튼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